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수익 종착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와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수익버스의 김준호 기사님 정말 많은 수익들 내주셨는데요. 특히나 최근 2달간의 수익률을 보면 1위의 SPG가 무려 90%의 누적 수익률을 쌓았죠. 오늘 이 버스 한번 리뷰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벌써 3차 목표가 도달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일단 SPG 같은 경우는 좀 보름 만에 사실 11월 시장이 내내 안 좋다가 이제 마지막 날 좀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의 이제 키 맞추기, 항상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제 괴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일환이 나올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코스닥 육성 정책 그리고 결국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오면서 사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결국 정부에서도 코스닥과 코스피의 키 맞추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상승할 수밖에 없는 섹터가 바이오와 로봇이라고 말씀드렸고 로봇 안에서도 먼저 움직였던 게 결국 SPG였잖아요. 그래서 삼성에 이어서 LG 또 사이언스 파크와도 액추에이터 관련된 공동 개발 소식이 나와주면서 결국 이제 삼성의 어떤 피인수 기대감 그리고 LG까지도 피인수 기대감과 지분 투자 가능성이 높은 게 결국 이제 로봇, 자체적인 휴먼 로봇을 수직 계열화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이제 원가의 거의 70% 가깝게 드는 게 액추에이터다 보니까 결국 이제 SPG의 몸값이 더욱더 올라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 저는 공개 방송에서도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장중에만 20% 추가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보름 만에 거의 10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AI 섹터를 볼 때는 결국 GPU가 가장 핵심이었다면 로봇에서는 액추에이터가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3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45,000원은 물론 가볍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4차 목표가 62,0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가는 3차 목표가로 제시드렸던 45,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G가 벌써 4차 목표가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타고 가보도록 하겠고요. 내친 김에 로봇 쪽에 액추에이터 관련 버스 한 대 더 보도록 할게요. 하이젠 R&M 목표가 달성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SPG의 후속주로 제가 연이어서 이제 액추에이터 기업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이미 로보티지도 오늘 두 자릿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사명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를 안착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후속으로 K나 시스템 말씀드렸는데 걔도 이제 하루 만에 10%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이젠 R&M 같은 경우도 결국 LG향, LG에서 이제 모터 사업부에서 분사해서 설립한 기업이 하이젠 R&M이라고 말씀드렸고요. AI 가전 쪽에 액추에이터를 공급했던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 액추에이터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산자부에서 선정한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주간 기업으로 또 하이젠 R&M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LG가 지금 이제 사이언스 파크와 SPG와 같이 공동으로 액추에이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향후에 지분을 투자했던 로보티즈와 그리고 하이젠 R&M도 같이 협업해서 결국 LG만의 어떤 액추에이터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오늘 하이젠 R&M도 두 자릿수 상승 흐름이 나와주며 1차 목표가 좀 돌파를 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 54,000원 돌파해서 2차 목표가로 58,9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익절 라인 때는 5만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젠 R&M 2차 목표가 58,900원까지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수익 버스들 모두 잘 달리고 있고요. 오늘 새롭게 탑승할 수 있는 버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노선으로 갈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노선은요. 좀 시원하게 파랑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파란 버스, 중형 버스 노선으로 선택해 주셨는데요. 마을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마을로 떠나고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컨트롤러 마을이 있고요. 센서 마을, 감속기 마을이 있는데요. 오늘도 액추에이터 마을로 다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액추에이터 관련 버스들 이미 수익 정말 잘 나고 있는데 후속 버스 한 대 더 탈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어떤 버스 탈까요? 네, 어제 이제 소개해드렸던 K나 시스템, 그리고 또 하이젠 R&M, 그리고 SPG, 로보티즈, 사명, 계속 제가 액추에이터 종목들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종목들의 또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348340. 뉴로메카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젠 R&M에 이어서 액추에이터 관련 버스 탑승하겠습니다. 348340의 뉴로메카 오늘 첫 번째 버스로 탑승하겠습니다. 왠지 승객분들 정말 많이 탈 것 같습니다. 역시나 기사님 네. 믿고 다들 타주시네요. 사실 액추에이터 기업들은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고 한 번도 실패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액추에이터 계속해서 강조해드렸고 결국 코스닥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섹터가 바이오만 있는 게 아니라 로봇도 있다라고 연일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뉴로메카도 협동 로봇 기업이고 푸드테크 전문 기업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뉴로메카가 액추에이터를 자체 개발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기업들도 사실 사면도 자동차 부품 기업이잖아요. 근데 현대차가 지금 이제 로봇 기업, 로보틱스 기업으로 대전환을 맞으면서 결국 사면도 로보틱스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지금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대 모빌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HL 만도 같은 기업들 결국 이제 모터와 그리고 이제 조향 장치 기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제어기, 감속기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앞다퉈서 지금 액추에이터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로메카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체 기술로 개발한 하모닉 감속기가 이제 초정밀 감속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모닉 감속기에 내장형 초경량 액추에이터를 지금 이제 최근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직접 설계한 프레임리스 모터와 그리고 하모닉 타입의 감속기를 결합해서 일체형으로 액추에이터를 최근에 이제 공개를 했어요. 로봇 월드 행사에서. 그래서 실제로 뉴로메카도 액추에이터 쪽에 지금 개발을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을 본다고 했을 때는 여전히 협동 로봇 쪽이 작년 기준에 한 40%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최근에 신성장 동력으로 이동형 로봇뿐만 아니라 엔비디드 제어기 그리고 스마트 액추에이터 거기에다가 산업용 로봇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뉴로메카입니다. 근데 이 액추에이터의 점유율이 빠르게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게 포스코 홀딩스가 CVC를 통해서 3.8% 한 4% 가깝게 뉴로메카의 지분을 인수했잖아요. 한 1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향후에 이제 포스코 그룹의 뉴로메카가 또 피인수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시점에서 포스코 그룹이 지금 미국 중심으로 지금 해외 채널을 좀 확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포스코 라인의 생산 라인에 뉴로메카의 액추에이터와 협동 로봇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뉴로메카가 협동 로봇 시장에서 좀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철강뿐만 아니라 지금 조선 그리고 2차전지까지도 지금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유로메카의 그 전동화 또 그리고 생산 라인에 있어서 협동 로봇과 액추에이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K 네트워크스와도 협동 로봇 관련된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교촌 FMB 그리고 또 국내 이제 대표적인 고피자 같은 결국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뉴로메카가 푸드테크 관련된 협동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어떤 매출 성장세와 그리고 적자폭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포스코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뉴로메카도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액추에이터의 가치도 다시 한번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뉴로메카 첫 번째 버스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버스로 뉴로메카 함께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뉴로메카 탑승하기 전에 화면에 마을이 안 나와서 승객분들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 타주셔서요. 뉴로메카 장중에 10% 상승 중이었는데 기사님이 문 열어주시자마자 13%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사실 액추에이터 기업으로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좀 큰 부각을 못 받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뉴로메카 아직까지 좀 저평가받은 액추에이터 기업들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 두 자릿수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지만은 지금도 저는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33,500원 라인대 직전 고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26,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함께 계속 탑승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버스 무사히 탑승 마치신 것 같으니까요. 두 번째 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선을 어디로 갈까요? 네, 두 번째 노선도 이제 시내버스에서 바로 또 시내버스로 갈아타서 바로 파랑버스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대의 버스 모두 파란색 중형 버스 노선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을은 어디죠? 결국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의 이제 키 맞추기, 코스닥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는데요. 코스닥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마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 그리고 로봇 섹터가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마을이 있는데 역시나 2차전지 ESS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추에이터를 넘어서 이번에는 ESS 마을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수익 내려면 어떤 버스 탈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107640 한중 NCS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탑승할 버스 107640번 버스입니다. 한중 NCS로 탑승할 테니까요. 승객분들 이제 승강장으로 모여주시길 바랄게요. 함께 문 한번 열어볼까요? 오늘 두 번째 네. 버스까지도 정말 많이 타세요. 코스닥의 어떤 이제 분위기가 너무나 투심이 빠르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늘 두 버스 다 탑승을 많이 하셨는데 한중 NCS, 삼성 SD향 대표적인 또 이제 냉각 시스템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ESS 핵심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코스닥 상승이 견인하려면요. 코스닥의 총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한 450조 정도라 보시면 돼요. 그중에 35에서 40%가 바이오 섹터고요. 30에서 35%가 2차 전지, 그리고 15에서 20%가 로봇 섹터고, 그리고 또 이제 10에서 15% 정도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바이오 섹터 혼자만, 로봇 섹터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바이오,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까지 순환매가 나와주면서 강하게 시세가 들어와줘야 본격적인 저는 코스닥의 어떤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섹터의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ESS잖아요. ESS가 지금 배터리 셀 기업들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뭐 2분기 그리고 4분기 연속 흑자 전환을 성공하면서 결국 ESS 부품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중 NCS 냉각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저는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출력 ESS 시장에서 순행식 냉각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면서 지금 그 기술력, 품질 기준을 맞추면서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없는데, 그중에서 한중 NCS가 독점으로 삼성 SDI의 냉각 시스템,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ESS 시장이 지금 발화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냉각에 대한 어떤 관심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이제 삼성 SDI, 고객사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초에 실질적으로 지금 테슬라와 또 이제 3조 규모의 ESS 공급 체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달 안에 재공시하겠다고 했는데, 대규모 ESS 공급 계약 체결이 있는다고 했을 때 한중 SES도 같이 한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최대 에너지 기업인 넥스트에라 에너지에도 거의 5천억 규모의 또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삼성 SDI의 2026년도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한중 NCS의 냉각 시스템 부품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지금 2차 ESS 중앙 계약 시장 입찰 공고가 이번 달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1차 때는 거의 삼성 SDI가 거의 싹쓸이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2차 때도 저는 삼성 SDI가 이번 2차 ESS 수주에서 거의 대부분 싹쓸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026년도에 삼성 SDI의 어떤 성장성은 거의 담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중 NCS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도 같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두 번째 버스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버스 한중 NCS의 매력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버스도 승객분들 정말 많이 타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시죠. 네, 일단 뭐 한중 NCS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한 6%, 7%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시간 문제다, 직전 고점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52,3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중 NCS도 빠르게 속력 높이기를 기대해보면서 목표 주가까지 계속 타고 가보겠습니다. 두 가지 수익 버스 모두 무사히 탑승 마치셨다면요. 자세한 전략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전일도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어떤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의 괴리를 맞출 수밖에 없고, 우리가 코스닥의 가장 핵심 섹터들, 바이오와 로봇, 그리고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고, 관련된 핵심 종목도 좀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고요. 로봇은 제가 거의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일 제가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들, 또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 종목들 순번대로 정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일 녹화 영상 주말 동안에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시장 이슈들 계속해서 장중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도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준우 기사의 녹화 영상과 밴드 통해서도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